차량 접어야겠네. 혼자 하세요. 아니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청년 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 전혜민입니다. 네, 저희 청년 토크 오늘 여러분과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카메라가 저희 새로운 메인 카메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네요. 네, 네. 또 자비로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100만 구독자를 생각하면서 투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또 두 번째 소식이 있죠. 저희가 바로 방송 나가는 이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1월 17일 1월 17일 목요일. 생일입니다. 예!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예!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빰빰빰빰빰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몇 살이 되신 저 거죠? 24살 되는 거죠? 24살. 동생? 누나라고 불러봐. 누나. 부담스럽네요. 네, 솔직하게. 저희 청년 토크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밤. 빠밤. 네, 오늘 청년 토크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들도 편견을 받아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항상 좋지 않은 평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의 말투를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내가 정말로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내리게 되는 그런 내 판단이나 내 생각들, 저희가 오늘 청년 토크 시간에 저희가 받았던 편견들 또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편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희철 씨는 편견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주제를 제가 정하기는 했는데 편견이란 주제를 딱 정하고 나서 얘기할 거리가 참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제를 정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편견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소한 편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작은 편견들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았던 일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1살 생일 때였는데 그때 10년 전이네요. 와우. 네. 10년, 무려 10년. 전이네요. 네, 딱 10년 전에 10년 전 이날 제 친구가 이제 제 생일 선물로 뭔가를 사준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이런 귀걸이 샵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귀를 뚫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의 귀걸이를 보면서 야, 너 진짜 그거 쿨하다, 그거 멋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기억해뒀다가 제 생일날 자기가 이제 귀걸이 사주겠다면서 귀도 뚫어주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귀걸이를 이렇게 달고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얼떨결에 그냥. 즐거웠죠. 좋았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제가 교회에 이제 갔었는데 귀걸이를 한 상태로 저는 귀걸이를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죠. 약간 힙한 느낌. 네. 난 쿨한 애다. 멋있다. 멋있다. 난 귀걸이 하는 남자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어른분들이 몇 분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어머 귀걸이 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투는 어머 귀걸이 했네 였지만 뉘앙스는 아니 남자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교회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오해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반협박 같이 되게 부정적으로 네. 말씀하셨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귀걸이를 한 나나 귀걸이를 하지 않은 나나 둘 다 저잖아요. 제 본질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귀걸이를 한다고 해서 저의 신앙력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확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니까 저에게 조언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뭐 교회 갈 때 절대 귀걸이는 하지 않고 복장도 또 나름 정갈하게 하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외적인 편견을 받으셨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약간 외적인 편견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제가 같이 그 찬양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싱어로 서고 있는데 싱어로 서는 자매들 중에 어른분들 말고 이제 여자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옷을 입지 말라, 저런 옷을 입지 말라. 하다못해 스키니진을 입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창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을 때예요. 지금처럼 막 슬랙스나 아니면 네. 뭐 통 큰 바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네네. 않고 정말 한국에서는 스키니진밖에 없는 그럴 때였어서 저도 옷장에 스키니진밖에 없었는데 다리에 자신이 있으셨나 아유 보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입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직장인도 아니라서 정장 바지도 없는데 난 뭘 입고 그러면 찬양팀을 서야 하지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혜민 씨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찬양팀 싱어를 제가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이 싱어하던 남자 형제가 뭐 유스 아이였으니까 어렸죠.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염색을 이제 완전 센 노란 머리로 했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저도 아무나 세우진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세운다거나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세운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의 삶에 진짜 예배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라고 제가 생각이 될 때에 그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편인데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이제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근데 어른들이 어떤 몇몇 어른분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앞에서 노래하는 애가 머리를 저렇게 무슨 불난 머리처럼 이렇게 샛노란 머리를 해갖고 양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한 애가 저기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얘기들은 돌고 돌다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형제는 어쨌든 그런 어른들의 편견이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말들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청년이 찬양도 참 잘하고 또 예배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이나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찬양팀을 함께 하자고 했던 건데 그 청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정말 그때도 사실 제가 시험이 들었었어요. 청년들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염색이라거나 뭐 옷 스타일, 네 그런 귀걸이 네, 이런 뭐 말투 네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는 편견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세대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청년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편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도 다른 청년한테 가지는 편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생각나는 게 어떤 청년이 좋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 아, 저 청년은 돈이 많은 청년이구나 라는 저만의 정의를 순간적으로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청년이 머리를 샛노랗게 하고 오면 교회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고 생각을 문득 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 내가 너무 판단했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어찌 보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마음속에도 편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나 편견을 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기성세대에게 뿐만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다른 청년에게 갖게 되는 그런 편견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겠죠. 저희 안 그래도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이 왔었잖아요. 귀걸이도 이렇게 하고 오고 팔찌도 막 이렇게 하고 잘 꾸미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오고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청년은 되게 멋지게 여기저기 잘 꾸미는 그런 청년이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거나 뭐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왔구나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 친구는 뭐 친구 따라 나왔나? 라는 그 정도의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제를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청년도 하나님을 만났던 형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삶에 부어주실 그 뜨거운 열정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고백을 이 형제가 하게 됐을 때 내가 가졌던 게 또 편견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제가 했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혼자 좀 이 부끄러운 내 모습 이러면서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편견을 또 받아본 적이 있네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살 돼서 교회를 거의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교회를 다녔어요. 20살 이후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날이 예쁘게 꾸미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일주일 내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면서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후드티 쓰고 네, 다니고 막 예쁘게 꾸미고 다니지 않는데 일요일은 구두도 신을 수 있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이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예쁘게 꾸미고 교회를 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꾸미는 모습만 보고 또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궁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고 또 저는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은 진짜 잘 듣는 청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어른들 눈에는 제가 꾸미고 또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얻어 들으시고는 쟤는 교회에 놀러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에게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래서 약간은 상처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른들에게 가졌던 편견은 어른이니까 더 믿음이 좋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30, 40대가 돼서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40대, 50대가 돼서 나는 새신자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고서 당연히 믿음이 좋으실 것이고 하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 기대 때문에 제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행동이었겠죠. 네. 나쁜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분은 이만큼 신앙심이 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고 질문을 던졌는데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제가 모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그런 나쁜 편견은 아니지만 가지면 안 되겠다는 편견을 그때 받았어요. 네, 저도
청년으로서 기성세대에게 가졌던 그런 편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또 오래 크게 가졌던 그런 편견은 이거예요. 기성세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미 벌써 내가 선을 그어버리고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너무 올드하고 우리랑 맞지 않고 세대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됐던 그 계기가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알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장로님을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 장로님에게 가졌던 그 생각은 어쨌든 청년들과 교류도 없고 또 뭐 와서 막 살갑게 인사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마주치면 이렇게 성경책 끼고 그냥 목 뻣뻣하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만 하면 그래 하고 받아주시는 그 정도의 장로님이었거든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네, 뭐 약간 네. 제가 가졌던 편견은 어쨌든 이거였죠. 이 장로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뭐 그냥 그런 생각들. 한 번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장로님에게서 비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벌써 내가 한 사람을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수련회를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어떤 펀드레이징 같은 거를 한다거나 하면은 항상 궁금했어요. 이 무명은 누굴까? 무명은 누군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참 착한 좋은 선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 제가 전혀 기대했던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청년들이 하는 그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고 또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성격이 아니셨던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잘 지내니 얘들아, 뭐 기도해 줄게 얘들아, 막 이런 성격이 그냥 아니셨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주시하고 계시고 또 도움을 주길 원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표현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 표현을 하기보다 행동으로 그렇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아마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희철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못된 판단을 했네요. 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청년 토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편견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기성세대도 청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분명히 있고 또 청년들도 기성세대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심을 넓혀 나아가면서 조금씩 보듬어주고 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같은 청년을 봤을 때 편견보다는 저희가 편견을 받아봐서 알지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니까 그 사람 그대로를 알아봐주고 또 겪어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겉모습이나 말투, 행동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청년들 또는 어른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혹시 어디 대본이 있나요? 아니 그냥 네,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본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네,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느세요? 갈수록 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차량 접어야겠네.
혼자 하세요. 아니야. 오늘 방송 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질문이나 아니면 고민들이 있으면 댓글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토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